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1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타워 크레인의 해체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계획과 달리 내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윤수 기자, 오늘 작업은 모두 끝난 상태인가요? 네, 오전 8시부터 시작된 크레인 해체 작업은 11시간가량 진행됐고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당초 오후 6시까지는 마칠 계획이었는데 건물 안정화 작업을 거치느라 시간이 지연된 겁니다. 오전에는 해체할 크레인에 대한 고정 작업이 이뤄졌고요. 오후에는 크레인 상단에 있는 총 27톤의 무게추와 팔 역할을 하는 붐대 해체가 완료됐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조종실 등 남은 부분에 대한 해체가 진행되는 한편 오늘 중단됐던 실종자 수색도 재개됩니다. 남은 작업들은 위험 요소가 적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책본부는 작업 도중 크레인이 쓰러질 수 있는 만큼 돌발 상황에도 대비해 왔는데요. 크레인을 중심으로 반경 79m를 위험 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해체 작업이 연장된 만큼 대피령도 당분간 유지됩니다. 만약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경보음과 안내방송을 통해 대피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작업은 140m 높이의 공중에서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크레인과 연결돼 있는 건물 외벽이 추락할 위험도 있어 더욱 조심스럽게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타워 크레인 해체 노동자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각오를 다집니다. 타워 크레인의 높이는 141m. 노동자들은 바스켓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 좁고 기다란 크레인팔을 걸어서 오갑니다. 탑헤드라고 불리는 타워 크레인 꼭대기에도 오릅니다. 지상에서 연락을 취하는 관계자들 역시 타워 크레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일에만 집중해서 안전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서로 지시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해체되는 부분은 타워 크레인 상단부에 총 27톤의 균형추 6개와 팔 역할을 하는 55m 길이의 붐대, 그리고 조종실입니다. 하나의 5톤 무게의 균형추가 땅으로 내려올 때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워 크레인이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작업이 잠시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오늘 균형추와 붐대를 해체한 뒤 내일 오전에 조종실과 주기둥 최상단을 해체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타워 크레인의 주 기둥의 기울기도 점차 수직에 가까워지고 추가 붕괴 가능성도 줄어 실종자 수색 작업도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쪽 팔 부분, 웨이트랑 앞붐을 제거하면 명일 작업은 위험한 작업은 없고 곧바로 드러내는 작업만 있어서 위험성은 제거된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타워 크레인이 쓰러지는 등의 돌발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늘 주변 반경 79m 내 구조 인력과 주민들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옆에 있으면서 아슬아슬하죠. 열심히 저 사람들에게 응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말 사이 외벽 보강 작업을 거쳐 다음 주 초부터는 실종자 수색 작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붕괴 사고가 난 건물에 납품된 콘크리트 안에 불량 모래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과거 업체 관계자가 MBC에 털어놨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남 한평에 위치한 한 육상골재 채취장. 굴삭기가 파낸 흙을 세척해 모래로 만들어 레미콘 업체에 납품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업체를 포함해 한평에서 생산된 모래가 이번 사고 아파트는 물론 광주 공사 현장에 절반가량에 납품됩니다. 그런데 MBC 취재진과 만난 전 직원은 이 모래의 품질이 불량하다는 것이 내부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돌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다른 육상골재 채취장과 달리 이곳의 모래는 세척을 해도 흙성분이 많아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모래가 언젠가는 이슈가 될 거라고 예상을 다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전북 남원 등 경쟁 지역보다 가까워 운송 단가가 절반도 안 된다는 이유로 모래는 계속 납품됐습니다. 세제곱미터당 3,500원 정도. 남원 같은 경우에는
7,500원에서 8,500원. 레미콘 업체에 납품하기 전 모래의 안전성에 대해 외부 기관에 조사를 맡기는데 이 역시 업체가 선정한 견본을 직접 들고 가다 보니 눈 가리고 아웅이었습니다. 직접 와서 채취를 해서 시험상도 의뢰한 게 아니고 샘플을 갖다 좋은 걸 갖다 줘버리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지역에서 여전히 현장에 모래를 납품하는 다른 업체들은 품질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골재를 납품한 거고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잘 모르죠. 하지만 또 다른 업체는 공사 현장에 먹이사슬 말단에서 저가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모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압으로 2번 세척하는 특수 장비를 구입했지만 레미콘 업체가 제시하는 단가를 맞추지 못해 지난해 계약을 해지당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를까 좀 물량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저가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볼게. 실제로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레미콘 업체 8곳이 골재 배합과 관리 등에서 문제가 발견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레미콘 업체 11곳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불량 콘크리트와 모래가 쓰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고 시험 성적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에 이 사실을 알린 제보자는 지인이었던 실종자의 소식을 접하면서 용기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가족일 수도 있고 어느 누구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잖아요.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현대산업개발 측이 관할구청의 승인 없이 피트층, 즉 배관 설비층의 천장이자 39층의 바닥 두께를 2배로 늘린 게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감리는 이 상층부 피트층에 대해 위험성을 제기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초 15cm로 승인받은 광주 현대 아이파크 39층 바닥이자 PIT층의 천장. 그러나 실제로는 2배 이상인 35cm의 콘크리트가 타설됐고 이 과정에서 관할구청의 설계 변경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붕괴 사고를 일으킨 중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데 감리가 사전에 이 PIT층의 위험성을 지적했는데도 현대산업개발이 무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MBC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감리 업체는 지난해 12월 3일 고층부 PIT층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당시 이곳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시작되지 않은 때. 하지만 지난해 12월 24일 PIT층의 타설이 시작된 만큼 현대산업개발의 무단 설계 변경은 이미 끝났을 가능성이 높고 감리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해 위험성을 지적했을 개연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감리는 지적 사항에 대해 회신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여 당시 현장에서 보안 작업 등 어떤 후속 조치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감리가 지시를 했으니까 감리한테 그 관련된 내용을 보고를 해줬으면 그리고 감리가 그것을 보고를 받고 확인을 했었으면 좀 더 안전성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감리 보고서는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날에야 관할인 광주 서구청에 제출됐습니다.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감리 자체에서도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뭐를 보고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딱 정형화된 보고서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 경찰은 현대산업개발본사 등에서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감리 지적 사항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을 찾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와 관련한 전문검사 양성과 새로운 양형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중대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과 무죄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무단 용도 변경과 양생기간 미준수, 동발이 미사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광주시와 동구가 광주 학동 붕괴 참사를 수습하는 비용으로 세금 4억 원을 썼지만 사고 발생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광주시와 동구는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피해자 지원을 위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광주시와 동구는 학동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 생활안전지원금과 장례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총 4억 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동구는 통상적으로 확정 판결을 통해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명확히 규명되는 게 먼저라며 학동 붕괴 사고 관련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구상권 청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어제 하루 4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오늘도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오늘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34명, 전남에서는 목포와 무안 등 서남권을 중심으로 109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폭증 사태에 대비해 병상 추가 확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화된 광주 전남은 오는 26일부터 PCR 유전자 증폭 검사를 고위험군에게 집중해 실시합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에 가더라도 PCR 검사를 받을 수 없고 대신 자가검사 키트와 신속 항원 검사를 활용하게 됩니다. 정부는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특성상 신속한 진단이 급선무라며 이미 우세종화된 광주와 전남, 평택, 안성에서 이 같은 방식의 새로운 검사 체계를 오는 2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군은 역학 연관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자가검사 키트 양성자 등입니다.